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5화 마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타이어 쟁탈전으로 깃발을 이제 뽑는 구조로 해가지고 이한대원이 1등을 했잖아요. 이한대원이 1등을 해서 거기서 이제 팀을 이제 결성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결정권이 있었는데 707을 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장과 단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707하고 뭔가 제 느낌에는 미특수가 연합된 게 뭔가 더 세 보인다는 느낌이 전 들거든요. 예. UDU는 테테러 전문이 아니고 UDT는 해상 선박이 테테러 전문인데 뭐 근데 이게 예능이고 미션은 뭐 그런 거 크게 뭐 임무 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 크게 대입되고 그러진 않아요. 테테러는 그냥 누가 더 운이 좋았고 또 누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침착했고 팀워크가 좋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제가 나가 보니 그것도 그거지만은 어 전력적으로 지금 다섯 명 나온 사람들만 봤었을 때 저는 이제 707하고 이제 미특수연합이 더 세 보여요. 예. 그렇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707하고 미특수가 합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이제 의사소통이잖아요. 얘네들은 분명 통역사를 끼고 뭐 중간에 중계를 받아서 미션을 전달받거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707 분들이 영어가 되는 사람하고 또 미군 분들이 또 한국어가 되지 않는 사람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혹시 미션에 혼돈이 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패착이 이제 생길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극복해내고 아니면 바디랭귀지나 그다음에 순간 판단력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의사는 잘 안 통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센스적인 부분으로 잘 극복해가지고 미션을 완만하게 수행하면은 이제 707이랑 미특수가 이제 좀 더 우월하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UDU는 물론 이제 소수만 나왔고 UDT가 이제 다수로 해가지고 5명이 채워지긴 했는데 뭐 UDT 뭐 테테로 실력이나 제 생각에 707 테테로 실력이나 이런 거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5명의 합과 그 다음에 그 미션들을 누가 더 많이 실수를 하지 않고 완만하게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체력 미션이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실제로 기동 사격하면서 빠르게 적을 제압하고 이런 이제 스킬적인 미션들이 이제 나왔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팀이 더 잘했냐에 대한 이제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윌이랑 누구야 홍범석 선배님은 이 더솔저스에서 이 비슷한 리조트가 충주 폐 리조트라 해가지고 비슷한 미션을 아마 했었어서 조금은 그래도 속으로 내심 친근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인호대원도 마찬가지고 요 그래서 고인호대원님도 나온 이유가 좀 제 생각에는 윌이랑 더솔저스에 나왔던 사람들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 나온 이유가 그 전에 어떤 경험이나 이런 비슷한 맵에서의 미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팀에 많이 보필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서로 양 팀이 좀 이렇게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또 외국인 팀장하고 팀을 해서 이렇게 미션을 해봤는데, 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팀 5명이 미션을 하는데 5명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뭐 팀장이라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 특수부대 대원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우리가 완전 뭐 영어를 막 이렇게 능숙하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이런 고급 미션에서 우발 상황 미션 이런 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뭐 미군들이 까먹었어. 그러면 한국군들이 영어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고 또 한국군들이 이제 까먹거나 행설수설할 때 미군들이 한국어로 중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로건 형님 이렇게 의용군 갔다 왔던 사람들 막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팀을 꾸리고 뭐하고 할 때 다 영어권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중대 꾸렸다 뭐 이런 제가 컨텐츠를 본 게 있거든요. 왜냐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목숨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미션을 실제로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차이가 커요. 의사소통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 버리면 UDU, UDT는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악을 지르던 바디랭귀지를 하던 사투리를 쓰던 다 알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미군 분들이 이제 극박한 상황에서 말을 또 짧은 영어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들끼리 쓰는 어떤 은어를 써버리거나 하면은 이제 한국 군들이 못 알아먹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삐그덕만 없으면은 좀 707하고 미특수가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미션에 좀 더 적합해 보이긴 하는데
이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이제 몇 번 빠그라지면은 이게 진짜 크고 극복이 잘 안 돼요, 진짜. 예, 제일 큰, 제가 이제 말을 잘했던 것 같은데, 극복이 진짜 안 돼요. 예. 저도 뭐 중간에 이 충주 미션에서 그 미션을 하달받았는데, 무전기가 저희가 다 약간 그 주파수가 잘못돼가지고, 그 무전을 제대로 하달을 못 받았어요. 예,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핑계가 아니라 리얼이에요. 그래서, 미국인 팀장한테는 미국인 팀장 무전기에 영어 통역사가 영어로 리딩을 해줘요. 중계를 해줘요. 그 미션을 하달해줘요. 근데 그 사람도 못 들어버렸어. 아, 우리도 못 들어버렸어. 우리 한국군들도 못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저도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다음 미션에 대해서 준비하자고 멘트 치면서 그 미션에 대해서 그 감도를 제가 좀 흐리게 한 잘못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재송을 했는데 이제 주파수가 잘 안 맞았는지 재송이 안 돼요. 예. 재송바람 제가 통신주특이기 때문에 재송에 아무튼 재송의 고수거든요. 재송 바란다 했는데도 재송이 안 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지식 내에서 이제 미션을 하려고 하니 되나? 그래서 팀장도 뭐 알고 있는 게 있냐? 우리 모른다. 니는 뭐 아냐? 모른다. 이 정도 의사소통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벙 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미션이 더 이상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에 대해서 그때 되게 말려버리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약간 과오들이 이제 미군 팀하고 하게 되면은 날 수가 있거든요. 707하고 이제 미특수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행동적으로도 이제 잘 되는 거고, 또 한 번의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 지금 미션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막 정만사살하고 뭐 어떤 뭐 중요한 어떤 뭐 보물, 아니면 중요한 어떤 뭐 상자? 폭탄? 이런 것들을 회수해가지고 어떤 꼬린 지점까지 오는 어떤 단순 미션이면은 크게 이렇게 의사소통이 많이 필요 없을 건데, 그런 것들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작진들이 또 짰을 수도 있어요. 더솔저스에서 오류를 워낙 많이 번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오류들이 방송에서도 실제로 나오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여기서 재미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작전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답답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만들어주는 이게 요소이기도 한데, 갈등보다는 저도 실제로 방송을 봐보니까 뭐 영어도 안 돼버리고 걔도 한국어도 안 돼버리니까 그냥 따로 노는 따로 국밥 같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융합됐고, 너무 복잡하게 미션이나 추가 미션이 계속 떨어지면은 707하고 미특수에 저는 불리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좀 단순하게 적들 포인트마다 그냥 가는 길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적들 사살하고, 어떤 것들이 이제 픽업해가지고 오는 어떤 구조의 조금은 단순한 미션, 그리고 뭐 높은 계단 보이더라고요. 40층짜리 높이에 뭐 높은 계단 있었는데 뭐 그거 올라가고, 뭐 그냥 조금은 좀 이렇게 그 베이직한 어떤 미션인 거면은 상관없는데, 뭐 추가 미션 하다란다, 또 추가 미션 하다란다, 뭐 이런 거 한 세네 번씩 껴버리면은 미특수가 좀 고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의사소통이 좀 이렇게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하고 또 긴박해 있고 미션에 들어가 있으면은 영어를 평상시 잘하던 사람들도 좀 이렇게 꼬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많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장가단이 명확한 거죠. 예. 전력적으로는 미특수하고 707 좋아 보이는데 의사소통에서 빠그라지면은 이제 폐해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조달, 너는 그러면 누가 더 이제 결론적으로 어느 팀에 한 팀 걸래? 그러면 저는 707하고 미특수가 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707하고 미특수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저는 점치고 있고, 또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어 그리고 지금 베네핏을 정말 중요한 시기 때 딴 HID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지금 텀에 베네핏을 따가지고 한 번 미션 제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준결승이에요. 요거 이제 이기고 그 다음에 떨어진 연합팀에서 이제 그 데스매치 해가지고 떨어뜨리면은 이제 4명이면 준결승이잖아요. 그때 쉬어가지고 프레시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저는 정말 HID가 지금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HID가 이겨갖고 타이어 미션 있잖아요. 타이어 쟁탈전에 하고 깃발 꼽는 그 미션도 안 해가지고, 물론 한 명이 참가하는 미션이긴 했지만 좀 가벼운 미션이죠. 그래도 그것도 어쨌든 완력이라든지 근력이 털리는 미션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좀 더 단합하고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어떤 시기 때보다 제일 중요한 베네핏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HID가 결승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라든지 느낌이
HID가 뭔가 이제 일낼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진짜. 예. 지금 이 베네핏을 딴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좀 쉬면서 넓은 시야로 이제 보고 있을 때 어느 팀이 떨어지고 어느 팀이 올라왔냐 했었을 때, 왜냐면 올라오는 사람들은 미션 하면서 올라온 사람들은 지쳐 있고 조금 이제 기진맥진해서 좀 뭔가 넓은 시야로 볼 수는 없잖아요.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되니까. 근데 HI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완전 프레시한 상태고 이제 준결승 미션에 들어가더라도 뭐 털릴 게 없거든. 이미 지금 다 회복이 전에 있던 미션들이 피로도가 거의 많이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이게 이후의 미션에 있어서 체력적인 미션이 나왔든 뭐가 나왔든 잘 대비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략들도 잘 짤 수 있고. 그래갖고 지금 진짜 종합사격 진짜 잘해갖고 체력 부담도 덜고 좀 쉬어가면서 준결승 테크트리 탄 HID 진짜 제가 볼 땐 결승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저 합리적인 의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어느 팀이 어느 연합팀이 올라갈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하고 또 이제 변수가 있었잖아요. 5명이 나가는데 이제 한 연합팀당 8명인데 이제 3명은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철부대하고 도솔조스의 차이라고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솔조스는 노는 멤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전술 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분 다 볼 수가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얘가 구보를 잘 뗐는지, 근력이 좋았는지, 파워가 좋았는지, 사격이 좋았는지, 대테러가 좋았는지, 수영을 잘했는지, 잠수를 잘했는지,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왜냐면 다양한 미션들에서 누구만 나오고 누구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구간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근데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솔직히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강철부대 2의 특전사 대원분 중에 이제 장태풍 대원님은 솔직히 병사 출신이라서 스킬이라든지 경력도 부족한 거긴 하지만은, 사실 멤버 잘 만나서 진짜 이렇게 조금 테크트리한다, 솔직히 이렇게 버프 받아가지고 우승한 경향도 조금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해서 장태풍 님이 못했다, 기여를 안 했다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근데 다른 대원들 3명의 전력 대비 너무 이제 3명이 이제 하드캐리를 해버리니까 3명 다 너무 진짜 멤버가 너무 좋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오상영 대원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군 생활을 엄청 길게 했었죠. 그 다음에 성태현 대원도 군 생활 엄청 길게 하고 특임대 출신이고, 최용준 대원님도 군 생활 길게 하고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또 특임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뭐 거의 진짜 4대3으로 싸워도 될 정도로 되게 능력이 출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더라, 강철부대는. 그러니까 묻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고, 예를 들어서 대항군을 쓴다고 하면은 2명은 이제 앞으로에 있을 6회차, 7회차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왜냐면 대항군인 사람들은 대항군으로 역할을 하면서 조금은 비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항군을 3명 투입하려면 다 투입하든지, 하지 말라면 다 안 하든지, 아니면 연합군을 8명을 다 몰아넣든지, 뭔가 이거는 포맷이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습니다. 진짜. 왜냐하면은 대항군을 하더라도 한 명이면은 그 한 명이 상대 연합팀 5명을 고착시키고 지연시키고 그다음에 피해를 많이 입힌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3명 정도는 투입돼야, 아니면은 그 연합팀이 8명이 이제 미션을 치르고 대항군으로 반대팀 연합팀이 치르는 건 또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지루해지는 구다리 자체가, 보세요. HID 707, HID UDT 연합팀 하는 거 보면은 또 707하고 미특수 하는 거 봐야 돼. 그래서 선빵으로 누가 먼저 미션 했냐의 차이가 그 미션을 많이 봐줄 것 같거든요. 다음 미션 한 사람들은 채널 고정 안 한단 말이에요. 지루해요. 이 강철부대를 좋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상대팀은 대항군으로 넣든지, 아니면 노는 사람들 3명 다 대항군으로 포함하든지 해서 다 칸카메라에 좀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모기 시도로 1, 2, 3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2명 노는 사람은 사실 이 속지라도 자기 팀이 이겼다고 하면은 그냥 그 6회차 7회차 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손도 안 쓰고 코 풍겨가고 다름이 없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예. 그치만 자기는 또 분량엔 분량대로 다 빠져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언밸런스하고. 그래서 대항군을 넣으려면 3명 다 넣던지, 아니면은 상대편이 완전 대항군을 서줘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예. 8대8이기 때문에 하고, 또 8대8에 또 그 다음에 뭐 대항군들 알바들 또 뭐 고용하고 하면은 더 이제 뭐 적진을 뚫는데 더
이렇게 힘들고 난이도가 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저도 알다시피 더 솔저스에서 이렇게 대항군 나오신 분들, 그 다음에 강철부대에서 대항군 나오신 분들 이제 알지만은 그 강철부대 출연했던 사람들이 나온 대항군이 아닌 이상 뭐 서바이벌 좋아하시고 밀리터리 좋아하시고 아니면 그냥 알바 구한다고 구인구직 올려서 알바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강철부대 대항군이었던 거예요. 예. 내용은 실제로 상세 내용 대항군 한다라고 이렇게 알바에 구인구직이 안 올리거든요. 예. 뭐 어디 뭐 고성군에 어디 세트장에 뭐 단순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총 페인트 총 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대항군 그 점프수트 입혀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미션 끝나고 대항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달님 아니시냐고 먼저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대항군 하시게 됐냐고 구인구직 보고 왔다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내막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대항군 하면요, 첫 번째는 파이팅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근데 두 번째 대항군 하잖아요. 얘는 이 사람들 지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미션을 방송에서 10분 본다고 해서 10분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10배, 20배 이상을 촬영하거든요. 그럼 대항군들도 겁나 지쳐요. 그 위치에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또 계속 이렇게 분장한 상태로 총 들고 있고 하이바 쓰고 있고 이거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지쳐갖고 열심히 안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열심히 해달라고 제작진들은 주문하겠지만 사람이고 에너지가 한정적인지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변수들도 있거든요. 진짜 레알로. 그래서 후반부 되면 일찍 죽어줘요. 지그들도 귀찮으니까. 예, 진짜로 이거 레알이에요. 예. 오케이 대충 해 진짜 이게. 그래서 조금 아니면은 뭐 이번에 강철부대 3는 뭐 잘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한 턴마다 아니면 한 게임, 그러니까 미션 한 게임마다 대항군들을 뭐 바꿔서 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더 솔저스 같은 경우는 대항군 섰던 사람들이 그 페리조트 대항군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팀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까지 다 했거든요. 그니까 이제 지쳐나는 거죠. 그때 또 이제 엄청 덥기도 더웠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점프수트 입고 있으니 얼마나 이제 열도 안 빠지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물도 없지, 화장실도 갈 데 없지, 계속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진짜 조금 수동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그냥 대충 쏘면 그냥 대충 죽고 그냥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대항군을 롤러하면 확실하게 좀 센 사람으로, 난이도 있는 사람으로 강철부대 출연했던 아니면 뭐 더 솔저스가 됐든 전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사람들 대항군으로 넣어가지고 진짜 좀 난이도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대팀하고 이렇게 공방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좀 더 리얼하고 하고 또 분량도 많이 안 잡아먹거든요. 또 다음 미션을 중복돼서 안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 좀 좋은 게 없지 않느냐. 차에서 그 회차를 그러니까 한 미션을 두 번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 회차로 차라리 다른 미션을 하나 더 하는 게 저는, 아니면 다른 에피소드들이나 다른 간이 미션을 하는 게 저는 더 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 포맷은 우려했던 대로 좀 너무 저는 좀 아쉬워요. 예. 또 노는 사람 있고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뭐 자의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강철부대의 어떤 그 뭐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어느 팀마다 보면은 묻어가는 인원들이 진짜 있어요. 묻어가서 뭐 결승 가버리고 묻어가서 우승하고 이런 사람들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왔으면은. 그래서 다 같이 하고 좀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미션 하는 사람들만 해요. 예, 이동규 대원이 사격 잘하니까 HID에서 이동규 대원만 주구장창 나오면 그 사람만 분량 나오고 나머지는 또 들러리로 나오게 되고, 예. 그게 또 나중에 인기로도 이어져서 나중에 이 방송이 끝났을 때 분량이 많이 나왔던 하고 또 여기서 계속 인지도가 쌓였던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어떤 행사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작품 활동이나 예능 쪽에도 그런 사람들이 주로 팔려 나가요. 예. 그래서 다 나와서 다 골고루 분량 받고 다 이렇게 빠지는 열애 인원이 없이 이렇게 나와야지 서로 저는 좀 윈이다 생각하는데, 항상 미션 강철부대는 정종현 대원님도 인터뷰 때 예상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꼭 보면은 뭐 막 완티오가 8명이고 뭐 연합작전하면 8명인데 꼭 뭐 4명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단 뭐 5명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뭐 못했든 잘했든 다 달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 못하는 것도, 이 사람 못한 사람이 미션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실수하는 거, 또 이 사람이 또 버벅대는 거 이러면서 뭔가 긴장감을 유도하고 또 사람들마다의 좀 적나라한 클래스와 스탯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미션에서 실루하고 나온 게 아니고 다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뭔가 목숨은 아니더라도 이제 약간 진짜 사활을 걸라고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이렇게 비춰지고 마사지가 돼야 되는데, 강철부대는 항상 미션 보면 대표로 한 명 나오세요. 그러면서 또 딴 3명 다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테테로 미션 한다 해갖고 8명 다 끼워가지고 뭐 공방전 하는 것도 아니고 2명 쉬고 1명 또 대항군 나가고 그러니까 좀 뭔가 포맷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못한 애들은 계속 이제 빼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승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같은 이제 특혜를 받는 거고 해서 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솔저스도 보면은 진짜 그 다 개인전으로 해서 팀을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개인전이 아닌 팀전으로 해가지고도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초반부터 개인전으로 돌려갖고 계속 탈락자 만들어 보니까 더솔저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8명인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 싶고 그 다음에 강철 부대는 1, 2, 3 항상 포맷이 보면은 완티오로 미션 하는 경우가 대부분 몇 번 없더라. 뭐 항상 대표로 누가 나와서 뭘 하고 사격 같은 경우도 대표로 한 명 나오고 그러니까 다 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한 명이 권총 맡았으면 한 명이 소총 맞고 한 명이 저격수총 맞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뭐 기동 사격하는 소총 맞고 하면서 네 명이 다 이렇게 좀 텀이 돌아가는 어떤 미션들을 좀 구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항상 묻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707에서도 보면은 뭐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예. 또 누가 어떤 팀에서든 또 안 하는 사람 또 안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진짜. 예.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강철부대 3에 우승했던 특전사 팀도 보면은 3명이 하드캐리 해버리니까 한 명이 그냥 완전 묻어가 버리더라도 그냥 우승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못하든 잘하든 미션 시켜버리고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제 그냥 그 팀 전체의 스탯이라든지 그 팀 전체의 어떤 색깔이나 특성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좀 구상하고 해야 되는데 좀 뭐 이건 저의 단순한 개인 한 명의 이제 의중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강철부대 2에 나왔던 해병대 수색대 이대영님 컨텐츠를 알고리즘으로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우승팀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자기가. 강철부대 나간 사람으로서. 근데 이게 진짜 신박하더라고요. 웃기기도 웃겨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대영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대영님 되게 좋아했잖아요. 1에서는 정종현님 되게 좋아했었고, 2에는 제가 이대영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 이대영님이 약간 박재범 느낌 납니다. 박재범 형님하고 제가 과거에 친분이 있었었는데, 박재범 형님하고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약간 인상이나 외모 이목구비도 많이 비슷해요 느낌이.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느낌 나가지고 또 약간 선한 느낌도 있으셔갖고 그 사람 컨텐츠를 이제 보게 됐는데 우승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박하다, 알려준다 그러면 썰을 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SNS에 지금 생존해 있는 참가 대원들 거를 다 들어가서 보래요. 보면은 계속 뭔가 밝고 웃고 막 여러 가지 좋은 피드들만 올리고 막 자꾸 막 이렇게 의기투합하고 막 파이팅 있는 피드 올린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확률이 높대요. 예. 하고 자기들끼리 또 막 으쌰으쌰하고 서로 댓글 달아주고. 근데 일찍 떨어진 팀들은 자기들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아쉬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피드를 안 올린대요. 예. 잠수 약간 좀 그게 약간 좀 그게 로그아웃 돼 있대요. 예, 인스타가. 그래서 그 인스타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누가 롱런 했는지 누가 일찍 떨어졌는지를 예고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강철부대 2에서도 자기들 봤었을 때 SDT나 뭐 SSU 일찍 떨어지고 했었을 때 걔네들은 그 팀은 이제 일찍 떨어지다 보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자기 이제 부대에도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웃는 피드라든지 즐거운 피드 같은 걸 안 올리더라. 그래서 강철부대 3도 아마 보면은 많이 웃고 막 텐션이 높고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드 올리신 분들은 의심해봐야 된다, 합리적이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더솔저스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예. 더솔저스도 일찍 떨어진 팀들은 자기들이 이번 회차 때 떨어지는 거 이제 얼추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좀 이제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약간 피드를 올린다든지 옛날만큼 좀 피드의 어떤 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 그 영역이 좀 줄어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좀 인지를 해야 되니까. 떨어진 사람이 뭐 우승한 사람들처럼 막 오버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화이팅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강철부대 3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승하는 팀을 점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막 계속 좀 약간 파이팅 있는 피드라든지 즐거운 피드라든지 그래서 온도차가 조금 있다. 떨어진 팀들은 온도차가 어둡고 뜨겁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롱런에 있고 지금 약간 뭐 결승이나 중결승 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이제 밝은 피드를 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한번 탐색해 주셨으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탐색해 주셔서 혹시라도
이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 피드와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심히 의심된다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서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